UBC 2020 총선 특집 울산의 미래를 듣는다. 울산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지역구 당선인들과 함께 앞으로의 의정 활동과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중심으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어느덧 6번째 마지막으로 모시는 국회의원 당선인인데요. 오늘 모실 당선인 먼저 화면으로 만나. 네, UBC 2020 특집 울산의 미래를 듣는다. 오늘은 북구 당선인이자 울산 유일의 현역 여당 의원이기도 한 이상원 당선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리고 오늘 보도국 정치 담당 기자 김규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20대 국회는 오는 29일로 임기가 끝납니다. 아무래도 당선인께서는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20대 국회에 대한 어떤 아쉬움, 그리고 21대 국회에 대한 어떤 기대감 동시에 갖고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20대 국회에서 지난 4년 동안 제출된 2만 4천여 건의 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예. 이 중에서 8천여 건만 처리가 되고 아직 1만 5천여 건은 상임위에 그대로 잠들인 상태입니다. 20대 국회가 남은 임기나마 울산의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법안이라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을 마지막 소명이라 생각하고 유정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5월 30일부터 21대 국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코로나19의 극복과 경제 회복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일하는 국회, 국회다운 국회가 절실한 만큼 결연한 각오로 경제 회복과 의정 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 기자, 이제 한 달여 전 총선 날로 한번 돌아가 보지요. 네. 북구 같은 경우에는 네네. 정말 늦은 밤까지 엎치락 뒤치락 초박빙 구도였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울산의 6개 지역구 가운데 5곳은 비교적 빨리 당락이 결정됐지만 북구는 자정을 넘어서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는데요. 실제 울산 북구는 다른 지역구와 달리 지상파 방송 3사의 공동 출구조사에서도 이상원 후보와 박대동 후보의 득표율이 44.6% 대 44.2%로 그야말로 초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예. 네, 선거 당일의 모습 잠시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출구조사 발표됐을 때는 어떠셨어요? 좀 마음이. 그때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조금이라도 앞서고 예. 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개표가 시작되고 나서는 정말 엎치락 뒤치락. 안심할 수만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아유, 그때 심정을 어떻게 예. 다 알아서 짓겠습니까? 예. 그리고 당선이 이제 확정되고 나서 언제쯤 이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계속 확정되고 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예. 가슴 조였습니다. 예. 가슴 졸였던 그 순간의 모습도 함께 보셨는데요. 이번 선거, 지난 2018년 재선거하고 비슷한 구도로 좀 치러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상원 후보와 박대동 후보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선거 때도 맞대결을 펼쳤는데요. 예. 네, 두 차례 모두 이상원 후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원 후보가 54,215표, 46.3%를 확보해 47,836표, 40.8%를 얻은 미래통합당 박대동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됐습니다. 예, 그때와 비슷한 구도, 같은 후보와 맞대결을 또 펼쳐서 또 승리하셨는데 감회가 좀 어떠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선거에서 끝까지 저를 믿고 주자해 주셨던 북구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아마도 지난 2년간 제가 이루어낸 지역의 수건 사업들을 순조롭게 잘 진행해 달라는 우리 북구 주민들의 열망이 컸던 것 같습니다. 예, 울산은 전국적인 어떤 결과와 좀 다르게 갔거든요. 5석이 미래통합당이 승리했고 한 석만 수성을 하셨는데요. 울산의 민심은 좀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고 계신지요?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라는 울산 시민 여러분의 엄중한 요구가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여자가 따로 없습니다.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울산의 경제를 조속히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여당 의원으로서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울산 지역에서는 유일한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교도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깨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은 180여석이라는 슈퍼여당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꾸고 이야기하면은 국정 운영을 잘못한다거나 하면은 그 책임이 다 우리 민주당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럼 지금부터는 내주신 공약과 관련해서 각 분야별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선 이후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 경제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그래서 지역 경제와 관련된 공약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북구에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이런 포부를 당선인은 밝히셨는데 그러면서 제2혁신도시를 이야기했습니다. 혁신도시 유치는 다른 지역구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총선을 앞둔 3월 말쯤에 예. 정부는 제2혁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5월 중 나오는 국토연구원의 혁신도시 성과평가와 정책지원 용역 결과에 따라 122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방향을 정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예. 실제 총선 과정에서 울산 남구와 중구, 북구와 울주군 등 4개 지역 출마 후보들이 지역 발전 전략의 하나로 제2혁신도시 유치를 주요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예, 후보들이 모두 내놓았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경쟁이 좀 될 것 같은데요. 북구에 와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셨습니까? 북구의 경우 기존 혁신도시와의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예. 현재 혁신도시의 문제점인 정주율과 관련해도 다양한 교통 인프라로 우수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구가 혁신도시로서의 최적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제2혁신도시가 북구로 오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예. 어떤 분야의 공공기관이 어느 정도 규모로 올 수 있다고 보고 계신가요?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공론화 과정 등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교통, 국토 균형 발전의 일환인 신지역 거점 육성 차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약 10개 공공기관이 울산에 이전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이번 총선 북구 선거인 수가 20대 총선보다 19.7%, 19.07%가 늘어난 17만 3천여 명 정도가 됐단 말이죠. 주로 젊은 연령대 증가가 유독 많이 보이는데 앞서 말한 것들과 좀 더불어서 청년 일자리 좀 많이 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공공기관이 추가로 이전하게 되면은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의무 채용이 법제화됨에 따라 가지고 예. 지역 청년들이 공공기관 취업에 긍정적 여건이 조성이 됩니다. 예. 2022년 이후로부터는 지역 인재를 30% 이상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구 같은 경우에는 단일 공장으로만 보면 세계 최대 자동차 메이커가 자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 네. 요즘 보면 일자리 창출의 한계가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자동차 산업에 공정을
공정을 유지하되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역 내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같은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 화면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일대 혼란에 빠진 글로벌 경제. 이로 인해 울산의 주력 산업이자 북구의 산업인 자동차 산업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현대자동차는 차량 내 배선을 하나로 묶는 와이어링 하네스 부품의 중국 내 수급 차질로 어려움을 겪었고 3월 이후엔 코로나19의 방역과 확진자 발생으로 임시 휴업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여파로 현대자동차의 올 1분기 글로벌 판매 대수는 90만 3,371대에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6% 감소한 수치로 판매 대수가 100만 대 이하로 떨어진 것,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11년 3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이뿐 아니라 200여 곳에 이르는 지역 부품회사는 완성차 업체의 생산 라인 중단에 따른 수주 감소로 생존 위기에까지 내몰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전기자동차의 4월 수출액이 3억 6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6.3%나 증가했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지난 12일 울산 미래차연구소가 울산과학기술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최악의 한 해를 예고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 울산은 이미 변화하고 있는 산업 패러다임에 맞춰 새로운 성장 모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곧 북구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자동차 산업의 위기는 지난 2015년 이후부터 시작됐는데요. 미래차 개발을 서두르지 않으면 울산의 완성차 업계뿐 아니라 200여 곳에 이르는 부품회사 또한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자동차 산업의 위기는 곧 북구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당선인도 미래차 관련 공약을 좀 많이 내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자동차 산업은 내연 기관에서 벗어나가지고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자동차와 같이 친환경 에너지 자동차로 급격하게 진화이 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수소 자동차는 울산 지역의 자동차 업체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전 시간이 전기 자동차보다도 짧고 달리는 공기청정기라고 부르듯이 공기정화 기능이 있어가지고 미래형 자동차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수소 산업이 세계를 선도를 하고 울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북구 산업과 관련해서는요, 북구형 판교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이 판교 테크노밸리가 어떤 곳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김 기자. 네, 판교 테크노밸리는 저도 취재차 방문한 적이 네. 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판교 테크노밸리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곳입니다. 예. 경기도 판교 신도시에 꾸린 일종의 연구 개발 단지인데요. 2006년 착공해 2012년에 IT 기업들이 입주하기 시작했는데 기업들의 입주 신청이 잇따르면서 현재는 제2, 제3의 판교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수도권이란 장점이 있어요. 이곳은 분명히. 그러면 북구에 이와 비슷한 연구개발 단지를 하신다는 건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현재 북구 이화 산업단지에 현재 모비스 전기차 부품 전용 공장 건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와 연계해서 북구형 판교 테크노밸리는 이화 산업단지를 친환경 자동차 부품단지로 특화시켜가지고 예. 조성을 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공약입니다. 예. 또 하나 지역 공약 중에 하나는 크리에이티브 센터를 설립하겠다. 이 공약도 좀 눈에 띄던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크리에이티브 센터는 말 그대로 창조 지원 센터입니다. 창업은 물론 대학생, 직장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공간을 함께 사용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 현재는 코로나19로 공유 경제 성장이 주춤하지만은 한정된 자원 활용이나
업무 혁신이 있어가지고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진정이 되면은 다시 그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북구의 굵직한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UBC 2020 총선원 특집 울산의 미래를 듣는다. 이번에는 북구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교통체계와 관련된 공약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정 활동 하시면서도 도로 건설에 특히 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북구의 지리적 위치 때문이겠죠? 어떻습니까? 지난 2년간 의정 활동을 하면서 울산과 북구의 수건 사업인 울산 외곽순환도로와 농소 외동 국토 건설을 확정지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국가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고속도로와의 접근성 때문에 북구의 발전이 더디고 느렸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물류 비용이 증가하는 등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 최근에 울산시 발표 따르면 울산 외곽순환도로를 2년 앞당겨서 건설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최근 울산형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외곽순환도로를 2년 앞당긴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은 대형 SOC 사업의 경우 사업은 확정이 됐지만은 예산 확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외곽순환도로의 경우 지역 주민의 접근성과 더불어 물류비용 감소, 강동권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지역 유일의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가장 많은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이 김 기자 철도교통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동해남부선이 개통된 게 1935년인데요. 내년 3월이면 복선 전철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일부 노선이 변경됨에 따라서 북구 송정에는 새로운 역이 생기게 되는데요. 예. 최초의 울산역이 중구에 들어선 1921년을 기점으로 보면 울산의 철도 역사 100년 만에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이와 맞물려 있는 부분이 광역전철 송정역까지의 연장 운행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까지 그에 대한 필요성 계속해서 좀 주장을 해오셨잖아요. 네, 예. 광역전철의 총착역이 태화광역이 아니라 최근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는 북구 가칭입니다. 예. 송정역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지금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면서 가칭입니다라고 하셨어요. 가칭 송정역이다. 사실 이 명칭이 송정은 부산에도 있고 뭐 다른 지역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박상진역이나 북울산으로 하자라는 의견 있거든요. 예. 네, 당선인께서는 지난 출마 선언을 또 박상진 그 의사 동상 앞에서 하시기도 했는데요. 예. 이 역명을 박상진역으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박상진 의사는 북구에서 아니 울산에서도 상징적인 독립운동가인 만큼 개인적으로는 박상진역으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은 역명과 관련해서는 가칭 송정역이 개통되기 전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확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역 이름이 한번 결정되면 또 바꾸기도 쉽지 않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겠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북구의 교통 문화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앞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교통이 바뀌면 우리의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기 마련인데 지금부터는 이 주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약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칭 송정역이 들어오게 되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도심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 바로 송정 센트럴 파크입니다. 네, 송정역이 개통이 되면은
역세권과 박상인 호수공원 등을 예. 중심으로 상업, 문화, 중심지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 네, 보면 이제 수소차 체험관도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외에도 뭐 수소 관련 공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수소와 관련된 시설을 유독 많이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국회에서도 최근 수소경제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예. 점점 고갈되어가는 화석에너지 대신에 청정성까지 갖춘 수소가 대안으로 판단하고 정부에서도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수소가 미래 에너지로서 가장 적합한 에너지라고 판단을 하고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는 관광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북구하면 자동차 도시, 자동차 산업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 동해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뭐 역사적인 공간도 충분하고요. 관광 자원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감하기에는 아직 좀 갈 길이 멀다고 느껴지거든요. 북구의 경우 산, 바다, 예. 바다와 인접한 정말로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고 예를 들어 유과산 봉수대, 유포석보, 실흥사, 기박산성, 달천 철장, 박상인 의사생가 등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대 국회에서 강동권 개발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예. 관광단지 개발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지역의 문화관광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가족 중심의 공약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 특히 아이들을 위한 공약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제 공약 중에도 스쿨버스 국가 책임제, 다 함께 돌봄센터 등이 있습니다. 북구가 평균 나이 약 37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중 하나인 만큼 우리들의 아이들의 보육 문제와 안전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좀 전에 대답에서 상임위 희망하는 곳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계속 이어나가겠다. 특별한 이유가 좀 있으신가요? 제가 20대에서는 강동권 개발을 위해서 관광진흥법을 개정해야 되겠다. 예, 예. 그래서 문체위에 들어갔고요. 이제 그거는 통과됐습니다. 6월 4일부로 시행이 되는데요. 울산의 현안 문제가 지금 방구대 안각화입니다. 예. 이것이 지금 지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7천년의 우리 인류 역사가 수장이 되고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방구대 안각화 문제를 들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체위에 지원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시기에 예. 방부대 안각화 뭐 보존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방구대 안각화는 문화적인 관광 차원에서 개발이 돼야 됩니다. 보존 차원도 있겠지만은 보존의 목적보다도 우리가 관광 차원에서 관광 차원과 보존 차원이 합쳐져 가지고 개발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 차원에서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목표는 반구대 안각화 문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활 문화 분야까지 당선인의 공약들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2020 총선 특집 울산의 미래를 듣는다. 북구에 당선된 이상원 당선인 공약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의 의정 활동 좀 이렇게 하겠다. 각오랄까요? 우리 시민들에게 좀 밝혀주시지요. 존경하는 울산 북구 주민 여러분, 앞으로 4년 동안 지난 2년간 보여드린 것보다 더욱 열심히 뛰면서 울산의 발전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열망에 확실히 보답을 하겠습니다. 힘 있는
재선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코로나19로 힘든 경제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을 하고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울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울산 유일의 여당 국회의원 타이틀은 계속해서 가져가시게 됐습니다. 그 역할과 책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하는 국회를 외쳤던 20대 국회. 그러나 많은 실망감을 안기고 오는 29일 막을 내립니다. 21대 국회 국민들 그리고 울산 유권자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라. 힘든 국민들에게 좋은 의정 활동으로 보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주 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